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재테크는 노후, 즉 은퇴 이후로 모아집니다. 경제 활동 기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또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경제 활동 시기가 끝난 이후, 즉 은퇴 때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모든 영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40대 이후 5060 시니어의 노후 준비는 그래서 재테크의 끝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사진을 조금 크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냐, 사진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사진을 키워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신 분들은 이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40대 이후 5060 시니어의 노후 준비를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말씀들에 좀 많이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준비된 것이 없어요. 이제 막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동안 재테크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재테크를 제대로 못했겠나요? 자녀들 키우고 또 묵고 사니라고 또 이것저것 뭔가 도전적으로 해보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재테크를 제대로 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이제 좀 답답하게 마음이 좀 아련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막막하답니다. 자, 그래서 40대 이후 5060 시니어의 노후 준비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이것을 제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할 때 마음속으로 동의 이렇게 또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 7가지. 첫 번째, 앞으로 50년 100세까지 삽니다. 앞으로 50년 100세까지 삽니다. 100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세 은퇴한다 해도요. 최소 30년, 평균적으로 한 50년은 살 거예요. 자, 첫 번째, 앞으로 50년 100세까지 산다. 두 번째,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은 갈수록 어렵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빚이 안 늘면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영업,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이 자영업이 파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부채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다. 다 동의하시죠? 예,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다. 역대 이래로 어떤 의미에서는 단군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가장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이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 2030 세대들이 단군 이래로 가장 편하게 부유하게 컸던 세대예요. 그들이 지금 반대로 이 사회에 나와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다. 자,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뭐 쓸 돈 있겠어 하는데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것저것 활동하려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주거 비용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주거 비용 이런 등등 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 자, 다섯 번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지낼 수 있다.
장수하면 뭐합니까? 그 장수 속에는 계속 건강하게 장수하면 정말 감사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나중에 뒷단에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인생의 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 자,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 여섯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목돈 관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간혹 이제 금융 사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요.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목돈이 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려는 마음에서 기가 얇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점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시니어 세대가 살아갈 세상 일곱 가지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소시민들이 한 60살 은퇴한다 할 때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몇십 년을 산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60세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 자,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 7가지를 같이 정리하면서 이 40대 이후 5060 시니어의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가진 돈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진 돈에 맞춰 살아가기도 부족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더 오랫동안 일하거나 또한 더 오랫동안 투자해야 합니다. 즉,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더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면 가진 돈에 맞춰 사는 것이 첫 번째. 그래도 부족하면 더 오랫동안 일하거나 더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진 돈에 맞춰 살려면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겠죠. 비교보다 뭐죠? 자존. 그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의 행편이 다른 거죠. 서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랐고 또 관점, 철학, 뭐 이게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만족하자는 거죠. 우선 비교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그 비교는 또 이 비교가 자칫 잘못되면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존심이 아니고 뭐죠? 자존감. 그죠? 나 자신을 인정하는 자존감. 서로 삶의 태도가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으니까 내가 가진 돈, 내 행편에 맞추어 내가 또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존감. 그죠? 후회보다 감사. 저는 뭐 저 역시도 많은 후회가 있죠. 후회가 있는데 뭐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죠? 뭐 합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볼 수 있을 때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런 후회보다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진 돈에 맞춰 살려는 기본적인 태도. 이런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어요. 또 심플 라이프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나이가 드셔도 계속 비교하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에 또 이제 자존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자꾸 이제 다른 집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올라? 이런 후회들에 있는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못합니다. 심플 라이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가진 돈에 맞춰 살려면 정말 자존감, 그죠? 후회보다 감사,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오래 일하고 또 길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때는 네 가지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해요. 어떤 생각? 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 7가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제 은퇴한 이후에 몇십 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솔개가 나오죠. 뭐 이렇게 설계에 대한 뭐 40년을 사는데 이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뭐 부리 바꾸고 또 뭐 날개 깃을 뭐 다 뽑아서 새로 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 재탄생을 해서 또 40년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아니랍니다. 조금 이제 오바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전인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100세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 비록 오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설계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특히 세대 간 관계. 자꾸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시니어 세대들이 자꾸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왜냐 그렇지 못하면 예를 들면 커피집 하나, 카페 하나, 식당 하나를 만들더라도 창업할지라도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 젊은 친구들의 생각, 또 느낌들이 반영되지 못하면 장사 안 돼요. 그죠?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소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통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과 소통 가능하면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것, 자녀들의 말들, 젊은 친구들의 말들, 생각들을 많이 듣고 그 생각들을 가능하면 긍정하는 훈련, 이것들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그 느낌대로 생각대로 행동을 바꿔야겠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래 일하고 길게 투자하려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재테크, 그죠? 재테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테크 원칙 5가지 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시니어 세대들 40대 이후 시니어 세대가 노후 준비를 해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원칙 5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 어떤 재테크를 할 때,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좋아야 해요. 자, 재테크는 뭡니까?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이런 투자 저축들은요. 냉장고 사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는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좋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뒤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좋아야 돼요. 그때 어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 시절에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하는지가 생각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돈도 중요하지만 모양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은행 적금에 은행에만 뭐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치면 노후 준비 자금이 필요 자금이 1억이라고 치면 그 1억이 나중에 은행에만 있는지 땅에만 있는지 또 뭐 각종 연금 상품에만 있는지 어떤 똑같이 1억이지만 이 모양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따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뭐든 노후 준비를 하면 좋지만 이 노후 준비에도 이 뭐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순서가 있다고 했대. 순서가 있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순서를 충족한 이후, 즉 상위 순서를 충족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다음 거, 또 여유가 되면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죠? 다섯 번째 마지막 배보다 배꼽. 뭐죠? 갈수록 세금 테크, 갈수록 중요한 세테크. 이 5가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 노후 준비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데 많은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노후 준비의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는 순서가 있다 했죠. 순서가 먼저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것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 그죠? 보장성 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점점 우리는 병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보장성 보험,
비장성 보험이 먼저 준비되어야겠죠. 연금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나중에 이 보장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그런 분들 주변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노후 준비. 두 번째는요, 평생연금입니다. 평생연금은 뭡니까? 마치 우리 경제활동 기간의 월급과 같은 거죠. 평생연금.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끝날까지 마치 수돗물처럼 나오는 이 준비가 두 번째 준비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 두 번째는 평생연금. 세 번째는 뭡니까? 여윳돈 관리. 자, 평생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준비되고도 남는다면 그게 여윳돈이죠. 그죠? 그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네 번째, 평생연금까지 마련되고 여윳돈도 관리하는 방법을 정했다면 다섯 번째는 뭐죠? 바로 임대소득. 그죠? 임대소득. 다섯 번째는 이제 임대소득.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임대소득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 임대소득을 첫 번째로 준비하면 나중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순서는 여윳돈, 평생연금이 첫 번째, 보장성 보험 적절하게, 두 번째 평생연금, 세 번째 여윳돈 관리 방법, 네 번째 그래도 남는다면 임대소득,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겠죠. 이것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순위가 뭐라고 했죠?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의 필요 충분 조건은요. 먼저 적당한 보험료. 보험료가 적당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되죠. 그죠? 왜? 나중에 소득은 없는데 자칫 계속 유지하기 힘든 거죠. 적당한 보험료. 적당한 보험료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비갱신입니다. 갱신보험료와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등등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바뀌는 거예요.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는데 대체로 이렇게 비싸집니다. 그죠?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고정 보험료냐, 마치 이거는 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보험료 수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이어야 하고, 물론 이제 가능하면 저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갱신이 아니라 고정된 보험료가 좋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보장기간. 이 고객분들 보면 80세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더 늘리세요. 왜? 우리는 80세보다 훨씬 길게 삽니다.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그죠? 예, 그것을 인정하시고 가능하면 보장을, 요즘 이제 뭐 90세, 100세 보장 뭐 만기 긴급 많잖아요. 그죠? 충분한 보장 기간을 가져가시고, 세 번째는 필요한 보장 내용. 그러니까 필요한 보장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덕지덕지 보장에 많이 넣지 마십시오. 이따가 또 보겠지만 뭐 이렇게 실손 어업이 보험이라든지 뭐 아주 심플하게 한두 가지만 준비를 잘하면 심플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데, 너무 자꾸 걱정에 앞서서 이것저것 뭐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보험료가 과다해지기 쉽고, 보험은 들었는데 나중에 유지를 못하면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조금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보면요. 자, 치료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상품이 보장이 뭐죠? 바로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인데, 이 실손의료비는 4월 달부터 단독 실손에 쌓여 여기 실손만 탁 들어가 있는 보험. 이게 쌉니다. 또 노후 실손 등 이 저보험 이렇게 실손 의료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후 실손은 준비하시되, 실손보험, 실손의료비는 준비하시되 가능하면 저렴하게 준비하시고, 이 실손의료비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하고 보조하는 일종의 정책적인 보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저렴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손보험에는 조금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상품들 정보 유심히 보셨다가 가능하면 저렴하게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핵심 질환 위주로 가입하셔야겠죠.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거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질환은 주로 이제 3대 질병이죠. 이 핵심 질환에 대한 보장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정보험료로, 즉 비갱신으로 꼭 하시고요. 우리가 핵심 질환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등등 있죠. 그죠? 자, 세 번째는 간병비는요. 이 간병비 보험은 아직 우리 한국에는 제대로 된 간병보험이 없습니다. 간병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간병보험을 받아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된 그 분쟁의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간병보험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축이나 투자로 준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간병비 가운데서도 어떤 질환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비로 이제 커버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핵심 질환, 또 어떤 질환 가운데 핵심 질환이면 또 진단비 등등을 해서 조금 이제 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뭐 이런 등등하고, 또 나머지 것들은 저축이나 투자로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괴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세대의 노후 준비 두 번째 순서는요, 매달 연금입니다. 매달 연금은 뭐 말해 뭐하다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것, 로망이 뭡니까? 바로 은퇴한 이후에도 마치 경제 활동 그 기간에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왔다지 않습니까? 자, 이 매달 연금의 필요 충분 조건을 보면요, 매달 나와야 돼요. 매달. 이달에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보통 이제 연금이 수령이 개시가 되면 싫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해서 연금 안 받을래, 목돈으로 다 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목돈을 주면 뭐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목돈은 위험하다.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게 좋아요. 금융 사기를 당해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면 한 달치 나오는 것만 당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달엔 또 새로운 돈이 나와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것이 기본이라는 가장 베이직한 은퇴 준비. 그죠? 노후 준비라는 거죠. 이 매달 연금은 줄어들지 말아야겠죠. 이 줄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물가 인상률입니다. 즉 현금 가치를 계속 보존하면, 이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국민연금은 그래서 좋아요.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률만큼 높여서 계속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요. 그죠? 매달 연금이 만약에 이렇게 종신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연금이 끝나는 그 시점과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 사이에 큰 고통, 재정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연금을 준비한다면, 자, 이 영상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필독 해놨죠. 연금 상품 완전 정복 1, 2가 있습니다. 제 돈 파는 가게 동영상 가운데 이 연금 상품 완전 정복 1, 2를 꼭 보십시오. 예, 꼭 보시면 조금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보고 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노후 시니어 세대들 은퇴 준비 정말 핵심적인 상품이 바로 매달 연금이거든요. 자, 연금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많는데 유리한 순서를 보게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들한테. 그죠?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낸 돈 대비 받는 돈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현금 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올려서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유리한 것은 공무원분들, 군인분들, 교원, 그죠? 교사분들, 이 연금들, 그죠? 이 연금들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주위에 빵빵하게 받는 분들 많으시죠. 자, 세 번째는 퇴직연금, 직장, 그죠? 사기업들에서 옛날에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꼬박꼬박 받아 쓰게 만든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IRP 같은 거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퇴직연금,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자영업자라도 스스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조금 전에 아까 필독했던 저희 돈 파는 가게의 연금 상품 완전 정복 1, 2, 이것을 꼭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엄청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유리한 순서, 이렇게 은퇴 후 평생 연금을 위해서 유리한 상품, 네 번째 좋은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증권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 아직도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또 도파는 가게 동영상 그런 거 있죠. 평생연로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꼭 봐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유익한 것은 각종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각종 변액 연금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변액 연금 보험들은 지금 현행
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연금 상품 가운데 가장 불리한 상품이에요. 불리한 상품인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 뭐 그 별로 없다 이러면 공무원, 군인, 교원 아니다. 퇴직연금 뭐 별 준비 안 했다. 연금저축펀드 별로 없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변액연금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겠죠, 그죠? 어쨌든 순서, 유리한 순서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필독, 연금상품 완전정복 돈파는 가게 그 시리즈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위는 뭐죠? 세 번째 순위는 그래도 남는다면, 자,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순서 보장성 보험 적절히 잘 준비하시고, 두 번째 평생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연금만 준비 잘해도 기본은 삽니다. 그죠? 기본은 삽니다. 평생연금을 잘 준비하시고, 이 평생연금을 준비하고도 남는다면 그때 여윳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필요 충분 조건은요. 자유 입출금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윳돈이니까 자유롭게 넣었다가 또 출금할 수도 있고 자유 입출금이 가능해야 된다. 여윳돈이니까. 두 번째는요. 이 여윳돈을 활용해서 계속 이 여윳돈이 종신토록 계속 투자가 되어져야 한다. 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게 상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비과세. 왜? 앞으로 점점 세금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냥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이 여윳돈이 어디에 있더라도 결국 그 부분에 과세가 됩니다. 그 부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과세가 되는 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면 비과세. 그죠? 그러니까 여윳돈을 관리하는 어떤 이렇게 상품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속 그 상품을 통해서 투자가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비과세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상품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품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뭐 보통 이제 보험 상품이라면 오해들이 많죠. 특히 뭐 연금 변액 보험회사에서 파는 저축성 투자성 상품들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정말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가입하시고 제대로 관리하시면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만큼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은 비과세 등의 여윳돈 관리 측면, 여윳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괜찮다. 첫 번째, 다양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펀드 전화 한 통으로 펀드를 옮겨가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간납을 반드시 활용하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주간납은 뭡니까?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을 훅 하지 말고 50만 원 하고 50만 원을 주간납을 하시면 훨씬 비용도 싸진다는 거죠. 또 이 주간납을 하실 때 꼭 상품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변액 유니버셜 가입할 때 의무납 기간이 있습니다. 뭐 10년 뭐 이런 게 의무납 기간이 있으면 의무납 기간 이후에도 주간납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상품들은 의무납이 끝났는데 더 이상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계속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에도 내가 추가납 비용이 없는 추가납을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있는 의무납 보험료를 넣어야만 추가납이 가능한 이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용 없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적절한 펀드 관리입니다. 적절한 펀드 관리입니다. 빈번한 펀드 관리가 아니라 적절한 펀드 관리. 대체로 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펀드 변경을 해요. 뭐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소프트하게 관리해 나가도 되는 상품이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뭐죠? 여윳돈. 아까 우리가 은퇴 준비, 시니어 세대 은퇴 준비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보장성, 두 번째는 평생연금, 세 번째가 바로 이게 뭐 여윳돈 관리의 그 상품이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 정말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그만큼 좋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 순위는 은퇴 준비. 네 번째 순위는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즉, 첫 번째 충족하고 두 번째 충족하고 세 번째 충족하고 남으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임대소득을 또 한번 계획하시라는 거죠. 자, 임대소득의 필요 충분 조건은요. 반드시 사회 및 인구 구조 변화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내가 임대소득을 목표로 원룸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역에 갑자기 뭐 그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지역의 상권이
변화되고 또 인구 구조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줄어드네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임대 공실률이 높아지겠죠. 자, 공실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원룸을 갑자기 들어서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옮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및 인구 구조 변화를 잘 면밀히 살피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한번 투자해서 짓고 이렇게 짓고 그때 이제 우리 경제 활동은 끝나고 그 소득으로 어떤 게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고 계획했다면 그것이 잘못되면 그 뭐 임대주택을 어디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옮길 수도 없으니까 그대로 큰 돈이 들어요. 또 거기에 대출까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특정 산업 기업 배후 도시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동탄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 뭐 분양 물량이 많아서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뭐죠? 바로 삼성 배후 도시라는 거죠. 삼성이 영원한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 아니죠. 언제 모릅니다. 그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삼성이 잘못되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선 기반 거제도, 그죠? 울산, 그죠? 이런 등등에 보면 그 특정 산업이 안 좋으니까 그냥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소득을 할 때도 그런 것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알짜지요. 강남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바로 똘똘한 놈 한 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알짜 지역 중심으로 임대소득을 할 형편이 되신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뭐 상속 정려 이런 분들이겠죠. 자,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속이나 정려는 미리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소멸되지 않습니까? 앞에 정리했던 것들이 이런 등등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받을 자식들의 뭐죠? 능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요. 그릇은 예를 들어 1억짜리밖에 안 되는 그릇에 10억을 주면 어떻습니까? 9억만큼 망합니다. 심지어 그 이상 망합니다. 누구를? 그 자녀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돈을 물려주기 전에 그 돈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상속 정려 이런 쪽에서는 가족들 간의 이제 갈등 관리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준비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런 그 재테크 방법들, 그다음에 태도들, 그다음에 수리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총정리 다시 한번 하면 리마인드, 시니어가 살아가야 할 세상 7가지 뭐죠? 첫 번째, 앞으로 50년 100세까지 산다. 두 번째,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은 갈수록 어렵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지낼 수 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목돈 관리는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자, 그림 나오죠. 우리가 시니어가 살아가야 할 세상 그림이 나오는데 저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막막하다는 겁니다. 뭔가 숲속으로 계단길이 나와 있는데 끝이 그죠? 끝이 아득합니다. 끝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한 거 꼭 잘 정리하시고, 또 어떤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라는 것도 정말 잘 참고하셔서 지금 이 순간 먼저 감사함으로 앞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그죠? 어떤 것을 변화해야 될지 잘 또 점검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간다면 적어도 내가 가진 것만큼은 여유 있게, 그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쏟아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또는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이용해서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